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번 설 3박 4일이구나 3박 4일 그 설 연휴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오가고 또 보면 많이 오가는 가운데 가장 관심사항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시켜서 왜 이렇게 검찰을 박살을 낼까, 검찰을 갖다가 반신불수를 만들까. 결국 2009년 5월 23일 돌아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이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갖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자. 그리고 야, 그렇게 비교적 털털하게 살았던 노무현도 퇴임 이후에 그렇게 검찰에 쫓겨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나는 안전할까?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을 갖다 완전히 경찰의 하수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뒷바라지 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내가 보호받자. 이런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막 3박 4일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죽이기, 그리고 거기 핵심은 뭐냐니까 피의사실 공포 하면서 지금 검찰을 갖다가 흔한 얘기를 조질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논두렁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냐 최근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전 대통령을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중수부장 이인규 씨가 최근에 보면은 지난해 8월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국내에 올해 1월 초에 최근에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각 도화 언론에 왕창 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의심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요. 이제 굉장히 그 긴 역사를 네. 저 황 대표가 이제 짧게 만들어주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옹충이 됐는데 또 풀어가는 건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길어. 긴 이야기인데 네. 문재인이 왜 이렇게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네. 또 그 자기가 감옥 보내고 네. 낸 두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네. 나의 말을 듣는 수족 같은 수사기관 공수처를 남기고 네. 검찰은 죽여버린다. 뭐 네. 이런 그 음모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음모는 아니에요. 그런 실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실행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네. 그 친구가 곽상언. 출마를 한다는 저희 황태선 TV를 보고 네.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던 네. 그 수사 팀의 네.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이인규 중수부장도 뭐 그 얘기를 했지만 이인규 중수부장에서 네. 그 이야기 중에 문제는 뭐냐? 네. 이인규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를 뭐 삐아제 남녀 한 쌍 그거를 이억. 노무현 대통령이 준 이야기를 사실을 유포시킨 거는 국정원이지 나는 아니다는 이야기지. 네. 그 삐아제 시계를 박연차가 대통령 부부에게 준 것은 네. 사실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줬어요? 그 삐아제 시계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선 여태 지금까지 저기 촉재 선생이 또 이렇게 항상 언급을 했는데 좌파들의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신화죠. 신화죠. 예, 신화를 노무현 갖다가 신화의 이제 핵심인데. 예, 요거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게 2017년 11월 16일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고 5월 10일 날 집권했으니까 한 5개월 지나서 당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JTBC 썰 전에 박형준 씨하고 나와서 이제 까면서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연차 회장이 회갑을 맞은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갑을 맞았다면은 2006년에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박연차 회장이 회갑을 맞은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노건평 씨를 통해 명품 시계를 주었는데 이 명품 시계가 각 1억짜리 남녀 한 쌍 2억 삐아자 시계입니다. 명품 시계를 줬는데 노건평 씨는 노 전 대통령이 화를 낼까봐 가져다 주지 못하고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무려 한 1년 반을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시계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되었고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했다. 유시민 작가는
뭐 앞에 뭐 긴 거 빼고 빼고 짧게. 노 전 대통령이 재산 목록을 만들다가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이 크게 화가 나서 망치로 깨서 버렸다. 논두렁 버렸다. 아니 논두렁 표현 없어요. 깨서 버렸다고 전해 들었다. 이게 보면 논두렁 시계를 갖고 지금 유시민의 얘기에 의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은 뒤늦게 알고 화가 나서 야 시계 갖고 와.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 부숴서 버렸는데 이것이 보면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식으로 알려져서 전국에서 삐아제 시계 찾으려고 그 논두렁 근처를 사살 뒤졌잖아요. 그 노무현 권양숙 비자금이었죠. 노무현이 네, 네. 그 비자금 사건을 저희가 또 하면 참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뭐 진실은 진실인 것이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압박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렇게 험하게 다루어야 했느냐? 저는 그거는 상당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무고한 노무현을 네. 몰아가지고서 무고한 노무현을 순교자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좌파들의 이 유시민식 버전은 가증스럽고 거짓말이다. 제가 노무현 비자금 수사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에 삐아지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노무현 권양숙 이렇게 박연차한테 박연차만이 아니에요. 노무현 권양숙 비자금은 네 파트로 구성이 된다. 네. 1번 네. 노건호와 조카 사이의 사업 자금으로 500만 달러. 500만 달러 받았고 그리고 연초로. 두 번째가 미국 주택 구입비 140만 불을 또 받았고 네. 이건 노정현이가 구입한 네. 뉴저지주 허드슨 강변의 네. 그 맨션 220만 불은 또 별개예요. 네. 노정현이가 구입한 220만 불 중에 40만 불은 박연차가 준 그 돈으로 계약한 거는 140에서 간 거죠. 40이 일부. 그것도 네, 이거는 또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여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적폐청산이 네. 과연 정당한 것이냐. 네. 박근혜를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몰아가서 정치적으로 죽인 거죠. 네.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가다 놓고 있는데. 네. 자, 노무현 특활비. 대통령이 네. 국정원 특활비 1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것도 네. 중요한 혐의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다가 덮었는데. 이걸로 정상문이 총무비서관이 감옥 간 거죠. 네, 감옥 갔고 예. 거기에 노무현이 공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었던 것이. 네. 12억 5천만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네 번째.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가혹하게 이런 거 가지고 호되게 몰아오면 되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장례식장에서 현직 대통령에서 개소리했던 백원우가 원우를 앞세워서 민정비서관으로서 전직 대통령들을 국정원 비자금 특수활동비 자기들이 다 노무현을 챙겨먹고 그다음 네. 네 번째. 네 번째 이게 2억 삐아제 손목시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유시민 버전이 거짓말이다. 네. 이것은 이 삐아제 시계는 왜 받았느냐? 예. 이 검찰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박연차가 해외에서 하고 있던 사업에 네.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무엇이었느냐? 네. 2006년이죠. 2006년 현직 대통령이 당시에 박연차가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던 그 나라에서 국가 정상이 왔는데 2007년. 2007년 예. 2000 국가 정상이 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소개를 시켜주면서 네. 박연차를 그 당시 외무장관도 왔던 그 외국 정상에게 박연차 사업 좀 잘 봐달라 얘기를 했고 아니 그 외무장관 아닙니다. 우리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외무장관이 정상이 왔을 때 아니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왜가 2007년 11월 14일이면은요. 2007년 10월 4일 날 평양 갔다 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이 우리 송광순이라니까. 그래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 정상에 부탁을 따로 했고 따로 했고 좀 외교 장관이 했다니까. 난 또 외국 정상이 반기문인 줄 알았지 또. 반기문은 또 따로 얽혀 있는 게 있고. 우리 외교 장관이 이제 부탁을 했고 네. 대통령이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네. 내 친구이고
그 사업 있고 한데 좀 잘 살펴보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그 뭐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30억 달러래요. 그 30달러 얼마죠? 3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거 박연차가 나와서 다 불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뭐 검찰이 반게 아니고 박연차가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네. 그 삐아자 시계를 선물을 했고 네. 노무현, 권양수, 박연차 이 부부가 넷이 만나는데 네. 대통령 부부가 그 시계를 차고 왔더라라는 게 지금 검찰 그 당시 검찰 조사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시민 씨가 그 뭐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또 저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내려가서 조사를 해라. 뭐 또 전직 대통령 괴롭히냐 이렇게 하는데도 이인규하고 중수부장 팀들이 그냥 부득부득 다시 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우병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한과 원한이 뭐 지금 그 앞뒤로 뒤죽박죽 흘러가고 하는 마당인데 그때 오자마자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규 부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뭐라고요? 이 부장 시계는 빼자. 너무 치사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네 가지 그 노무현 비자금에 관한 얽힌 사건들에 대해서 네. 이인규도 하고 싶은 게 말이 많은 거야. 네. 내가 피사실 삐아제를 뭐 내가 하는 거 아니 그렇지만은 뇌물이 주고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는 이인규가 왜 못하느냐? 지금 이인규도 지금 딱 적폐에서 죽으려고? 적폐에서 죽을까봐 못하고 있고 가족들이 다 울면서 말리고 있대. 이거 아빠 제발 그 얘기 책 쓰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한겨레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이인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잖아. 과연 이인규가 수사한 노무현 권양숙의 비자금의 문제는 뭐냐고 이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이게 이 대통령의 이 비자금 문제 이런 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DJ 비자금처럼 덮어줬으면 되지 왜 수사를 하도록 했냐라고 지금 원한 맺혀가지고 죽이겠다고 해서 사실 뭐 적폐청산 이름으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두 전 대통령. 그래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12억 5천만 원 특수활동 국정특수활동 받은 것도 그때 드러나고 했는데 네. 그걸 구실로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난 100원 원은 그렇게 민정비서를 할 수 있다 생각해. 그런데 낙검수가 앞장서가지고 다 쓰는 누구 거냐고 몇 년을 울고먹은 걸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내고 박근혜 감옥 보내고 자기는 그 검찰로부터 기소 안 당하고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다는 생각 그것도 너무 안 가네요. 권력 잡았을 때 절제를 했어야지.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사실은 곽상원 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위 곽상원 씨가 보면 자기 이제 돌아간 장인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를 갖다가 명예회복을 하겠다. 뭐 명예회복은 100번도 더 되고 남았구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문희상 씨 아들 문재균 씨한테는 그 집 아들 좀 그만하세요. 그 다음 2 버전 2가 뭐냐니까 그 집 사이도 좀 그만하세요. 그 집 사이. 그 집 사이 좀 그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 사이뿐만 아니고 예. 그 또 진중권에 또 한마디 했더라. 그때 노무현 말이야 뭐욕 먹고 그냥 네. 지탄 받고 할 때 신나게 그냥 가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꼭 노무현을 순교자로 만들겠다고 무슨 푸닥거리하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만해라. 노무현 돌 맞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기거라도 하겠던 건 나밖에 없었다 말이야 이런 얘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노무현을 자 순교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네. 하는 건 이해하겠으나 네. 노무현이 했던 사실은 그대로 비위 사실은 남아있고 그래요.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보면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8월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보면 우리 민주당의 그 또 한 촉새 있잖아요. 안민석이라고. 이 친구는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인규 씨가 미국 가 있을 때 보면 미국 가 있을 때 보면은 자수하여 강명 찾으세요. 국민이 우습습니까? 하고 온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인규 막상 들어오니까 조용해요. 이 소문 날까봐. 지금 검찰 자, 얘기에 의하면은 네네. 노무현 대통령 올라와가지고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상황이 VTR로 다 찍혀서 지금 검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지금 아카이브 있어요. 주광덕 의원이 자유한국당 네. 의원이 고발해놓은 사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카이브에 이 와중에 네. 저 유시민 씨 뭐 이런 사람들 너무 자중하시오. 자중해야죠. 자, 이거는
요건 다시 올리겠습니다만은 당시 보면은 이건 옛날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요. 이게 막 터지고 하니까 2009년 4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문을 갖다 올립니다. 네. 핵심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혹시나 싶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등등등등등. 그 혐의는 정상문의가 쓰고 있는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즉 권양숙이 저희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정직치 못해요. 그리고 그 아까 500만 달러 있잖아요. 그 저 연철호한테 간 거. 그거는 조카 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서도 해명드립니다. 역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퇴임 이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등등 하면서 정말 머리를 100번, 1000번 숙이고 있는 것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인데, 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거는 4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4월 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를 수술했다, 시계를 받았다 하고 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4월 30일 날 노 전 대통령이 4월 30일 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 제출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가 흐른 2009년 5월 13일 그 당시 아마 SBS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SBS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그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모독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는 식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고 네.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는 다른 거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당신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다 본 사람이 네. 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전직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대통령 국정 수행을 위해서 네. 피치 못해 했을 수도 있다고 봐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샅샅이 캐내가지고 무슨 계엄 문건이니 뭐니 정말 자기 손에 이렇게 피를 철철 묻힌 사람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나마도 뭐 개헌 문건이니 뭐 이런 건. 이 후과를 이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요? 지금이라도 공수처 만들자. 이 지금 또 그 칼바람 일으키면서 검찰 병신 만들고 하는 것도 좀 잠시 생각하고 이 역사라는 게 흘러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국민들의 판단도 있고 한 건데 진짜 좀 지금 노무현을 무슨 있을 때는 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순교자로 만들어 가지고 적폐청산이란 뭐다 하고 또 검찰을 지금 나라의 근간인 사법기구를 형사사법기구를 절단내는 일 제발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